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예보관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검찰 구형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할지 의결할 걸로 보이고 2일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 청문회 하겠다고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재표결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번 주에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게요. 뭐 대량난감, 대량난감, 뭐 다사다난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하나도 뺄 게 없이 중요하고 결과도 참 뭐로 나오든지 간에 암담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암담할 것 같다. 일단 구형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분들 관심일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2년형이 구형이 됐고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오늘 2시부터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이게 조금 전에 나갔던 김지호 전 부대변인은 뭐 기소 자체의 문제를 엄청 제기를 하고 계셨는데 이건 좀 비교적 간명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방금 제가 여기서 대기하다 들었는데 뭐 네. 과정 얘기하면서 별로 도움도 안 됐다 그 위증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 체계를 전혀 모르는 발언이죠. 예. 그리고 이건 물론 구형이긴 한데 이 방금 전에도 이 사실관계가 간명하다고 하셨잖아요. 뭐 네. 판단할 여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단 말이죠. 위증한 거죠. 예. 위증을 했고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녹취 파일 플레이 해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판단 없이 그냥 눈 가리고 듣게 되면 나오는 그런 아주 간단한 얘기다. 네. 제가 볼 때 구형량이 지난번 그 공직선거법 관련한 거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2년형 이상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 뭐 한 3년 뭐 예상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뭐 누군 뭐 5년 얘기도 하는데 뭐 그 5년이냐 3년이냐 차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몰라서 네.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까 뭐 구속영장 기각되는 사유에도 네. 적혀 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좀 들어보면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일관성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이 판사 저 판사를 거쳐서 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좀 일관된 내용으로 좀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구속영장에도 적시된 내용을 보면은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저 혐의는 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때 판사 성함 얘기하기 좀 그래서 유모 판사가 예. 충격적인 그런 기각을 하면서 기각을 사실 했잖아요. 발부 사유를 적었다 예, 뭐 이런 얘기였죠. 이제 나왔는데 예. 기각 사유를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딱 그것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이 원님 재판이 아니란 말이죠.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형량을 조절하고 언도를 할 텐데 그런 과정을 예상을 한다면 국민께서도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죄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분위기 거기에 오늘 검찰의 구형 이런 분위기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눈 가리고 들어보면 확실히 나온다는 거. 뭐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르면은 다음 달 말쯤 선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11월 15일에는 이제 선거법 네. 선고가 있는 날인데 뭐 민주당도 검찰 구형이 좀 어느 정도 좀 세게 나올 거라는 건 다들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카드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준비할 카드는 좀 예상이 되시는 거죠? 민주당은 이제 뭐 1차적으로는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는 작전을 할 거고 2차적으로는 이게 더 큰데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서 이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기반을 흔드는 작업? 예. 비절차적 방법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벌써 지난주에 그러한 움직임이 국회에서도 있었고 뭐 탄핵 관련한 뭐 탄핵의 밤 토론회 국회 내 행사요.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시작해서 과거 탄핵 때 활동했었던 여러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징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만으로 그런 탄핵과 관련된 시민단체 움직임이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 동조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그걸 동시에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가 조금 더 중한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좀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을 흔들어서 본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그런 어떤 논리 구조는 이해는 하겠는데 대상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것을 계속 흔들 경우에는 국민들 인식이 이렇게 분산이 되고 국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면 특검법이라는 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어떤 조치 이런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에서도 수긍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네. 그것이 특검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회 표결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국이 대치 양상으로 계속 된다 할 경우에 예. 게다가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뭐 조기 대선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 아는 거고. 예.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면 반사적으로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똑같다는 인상밖에 못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런 이유는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몇몇 지도부가 굉장히 급하다. 급해서 빨리 뭔가 결과를 내고 싶어 하고 그 밑바닥에는 너무 작은 차이로 진 지난번 대선에 대한 승복 그 마음이 없고 예. 뭔가 좀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고 뭐 3년 정도 남은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 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뭐 국정농단 이제 논란이 일면서 촛불 집회에 나왔던 단체들이 지금 다시 좀 결집을 하면서 좀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식의 관측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 모였던 그 민심 결집하는 정도로 모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많이 다르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제가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설마 그랬을까라는 그 충격적인 반전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예. 거기다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최순실 씨 그분이 국정을 쥐락펴락하는 것과 같은 그 동영상 네. 뭐 어떤 의상실 가서 지시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없어요. 게다가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마음의 상처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이 탄핵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민주당이 또는 야권이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상황을 재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정무적 판단이 결여된 채 본인들의 신념만을 뚫고 가려는 이 어떤 전략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네. 안타깝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특검법이 아마 이번 주 내에는 재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단 쌍특검법이라든지 지역화폐법 제2요구권을 의결할 걸로 보이고요. 예. 일정을 보면은 4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 일정상 그런 스케줄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주말에라도 재표결을 해서 이거 뭔가 매듭을 짓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번 주는 무조건 안 넘기겠다 속도전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10월 10일 우리가 총선을 4월 10일 했으니까 10월 11일까지가 6개월이잖아요. 예. 그 6개월 안에 선거법 관련 기소를 해야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니까 네. 그 안에 뭔가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럼 왜 10월 10일에 이 쌍특검법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이제 타겟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나온 보도들. 근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관련 위반으로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어떤 국정원 특활비를 활용해서 여론조사 통해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된 행위였다. 네. 근데 그 공무원의 선거에 관련한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총선 2016년 총선 한참 지나고 나서도 기소가 가능했던 거고 그 기소가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도 따졌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의 지위로서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방어를 하다 결국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됐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냥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6개월 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소를 하고. 네. 그래서 저러는 거다. 예. 이게 그러니까 뭐 다른 특검법, 뭐 다른 법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그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든 넣기 위해서. 예, 저는 그렇게 그런 거다. 보는데 예. 글쎄요.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탈표를 좀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아까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거 보면은 민주당이 저러면 저럴수록 이탈표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가 민주당에 뭐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고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뭐 국정이 운영되고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은 아닌데 네. 역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를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을 해서 뭐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당에도 전략가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근거 없는 어떤 선동까지 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과연 국회 통과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냐. 예.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8명의 의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108명 의원이 거의 전원 출석해서 저희는 투표를 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 8명이 작아 보여도 굉장히 큰 거고 또 개혁신당 3명도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물론 모든 야권을 다 뭉쳐야 이제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건데 뭐 189 아니면 192 정도 되는데 어쨌든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안 네. 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게 국회 발의, 통과, 재의결 요구, 부결. 이거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계속 하면 할수록 민주당이 명분을 잃는다는 것 또한 민주당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폐기되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냥 여론전만 하려고 한다. 이게 좀 속내로 보이시나 그렇죠. 보네요. 여론이 근데 안 먹혀요. 민주당은 예. 대통령의 거부권 숫자를 지금 세고 있잖아요.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재의결에서 부결되는 숫자를 저희는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만큼 무능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의 모습이다. 그 수장은 이재명 대표고요. 네.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사법 리스크다. 네. 그 1심 결과가 이제 곧 나온다. 예. 이 상황을 민주당은 왜 안 보고 저희 쪽만 보고 공격만 하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그 형량이 나왔을 때 민주당 내 어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뭐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 같고 야당 대표에게는 추상 같다 이런 식의 조금 이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고 오늘 아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형량이 뭐 구형이 되더라도 민주당은 좀 똘똘 뭉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분란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정말 눈앞에 닥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정권 공격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여기엔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의석이 적으니까 네. 뭐 어떤 식으로라도 저희가 뭉쳐서 방어를 하는 방법. 근데 그 방법이 별로 없어서 예. 본회의에서 저희가 참석을 안 한다거나 필리버스터는 뭐 둘 중 하나잖아요. 필리버스터도 사실은 무제한 토론인데 24시간 토론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종결 투표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 민주당이 이제 똘똘 뭉친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당 대표가 그렇게 재판받고 막 재판이 지금 1, 2, 3, 4 예정돼 있는데 1번 네. 나왔고 이제 2번 오늘 또 나올 것 같고 막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그 표정 관리해야 되는 입장일 거예요. 이 표정 관리란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예.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 한 30% 정도는 다른 생각하고 있다. 특히 지도부 안에서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다. 지난번 1기 이재명 지도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중간에 뭐 체포동의안 나오고 할 때 네. 대표 대행하려고 노력했던 분이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옆에서는 막 결사옹위하지만. 겉으로는 좀 우리 야당 대표를 옹호하는 것 같지만 내심 속내나 뭐 그런 것들은 다를 것이다. 그렇죠. 저 예. 사람이 어떤 식으로라도 퇴장하면 그 다음은 안 돼.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예. 언제부터 이재명 대표랑 현 지도부 일원들이 정치적으로 인연을 맺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정치 시작이요 엄청나요. 92년 총선부터 나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나이는 동갑이라고 하는데 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아할 겁니다. 그런데 대표로 모시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모실까? 그건 뭐 국민들께서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여권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어떻게 풀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그걸 좀 해보자고 제안했던 게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이었잖아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게 되면은 재표결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방어를 그건 하셔야 되는 좀 거예요?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게 네. 애초에 독대 요청하던 당시에 주요 사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가 아니라 의정대랑 관련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만찬 가기 직전에 기자분들이 질문에 김건희 여사 것도 독대에 포함될 수 있냐 했더니 그것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얘기 한마디 한 겁니다. 메인은 의정 관련한 얘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특검법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저희는.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네.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이 특검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아무런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수사 범위 중에는 그저 어떤 한 언론의 의혹 보도 거기에 근거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법안으로서 이것을 통과시킬 만한 이유가 없다. 이것이 저희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어떤 의견이 없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용산도 인정하리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또 새로 공개된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논의를 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네. 좀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는 절반 정도 의사를 넣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좀 여야 의정 협의체가 사실 추석 전부터 제안했던 건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여기에 좀 물꼬를 틀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한데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이 기구 설립 관련해서는 뉴스가 전부터 좀 나왔죠. 네. 이게 또 이제 반복된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이런 추계 기구를 의사 인력 수급 관련한 이 계산을 하는 이 추계 기구가 좀 먼저 나온 다음에 먼저 설립이 돼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의대 정원 규모도 나왔으면 좀 나오고 예. 뭐 이런 순서를 밟았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참 아쉽고 그럼 이러한 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도 저는 봐요. 예. 약간 좀 순서가 꼬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어쨌든 네. 정부 입장은 단호하잖아요. 25년 내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얘기다. 26년은 열려 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좀 궁금한 건요. 한동훈 대표 쪽이라든지 당 뭐 대변인 이런 분들은 계속 여야 의정 협의체가 얘기가 잘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고 뭔가 공개할 일이 있을 거다. 이게 지난주 말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공개되는 건 없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제일 궁금해요. 뭐가 있어서 진짜 있을 거다 하시는 건지. 있으니까 있다고 예. 하죠. 예. 네. 한동훈 대표가 그 의료계 관련된 분들을 굉장히 자주 깊이 있게 만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하는 것과 성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야 의정 이 협의체가 출범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긍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예보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